이런 명언도 하셨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40년 동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녹화하고 가서 수술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 명언들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선배님이야말로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한 거.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 모실 분은 방송인들에게는 대스승과도 같은 분입니다. 개그를 위해서 호통친 적은 있어도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친 적은 없다는 이경규 씨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어요. 몇 년째시죠, 방송이? 왜 이런 거 얘기할 때가 부끄럽죠? 한 40몇 년 한 것 같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사고 없이. 방송사고도 없었어요. 누가 내 대신한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는 공중파 하다가 케이블이 생겼어요. 케이블로 갔어요. 케이블로 갔다가 종편이 생겨가지고 종편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OTT가 생겨가지고 카카오로 갔다가 넷플릭스로 갔다가 또 유튜브로 갔다가 그러니까 플랫폼을 안 탄다는 얘기죠. 플랫폼에 관계없이 달려왔는데 유튜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조금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 해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해라 그러니까 못하겠어. 자유를 다 주니까 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래요, 유튜브. 네. 하다가 더 쫄딱 망했어요. 뭘 하셨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킬링무비라고 했었어요. 예. 얘가 영화 평론가로 나온 게 있었어요. 한 1년 했는데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알고리즘이 뭐예요 도대체? 미쳐버리겠어 아주 그냥. 아니, 시청률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대충 회사도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그 김영철 씨를 만났는데 유명한 배우가 나왔대요. 그 배우보다 자기 누나가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왔습니다만은 조회수 저하고 전혀 연관 짓지 마십시오. 아, 정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500만 안 나오면 이경규 편은 망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백만이요? 500만이요? 500은 무슨 500이야. 50 넘으면 다행이에요. 아니 보통 누가 나와가지고 500을 찍었어요? 치과 원장님 중에 한 분이 우리도 이에 관련된 얘기 좀 하고 뭐 넘어가요.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 저는 이거 다 내 이예요. 저는 오복 중에 하나인데 네. 친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씩은 다 했죠. 그죠? 임플란트도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예. 비결이 뭔가요? 비결이요? 그냥 타고난 거예요. 저기서 타고 들어가나? 편집이나 안 하면 다행이겠다 싶은 생각이. 유튜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직장인으로서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지금 프리랜서 생활한 지가 거의 10년이 됐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네네. 방송 일정이 없는 날에도 무조건 출근을 한다고 하신다. 네네네. 진짜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 일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 아침에 해가 뜨면 무조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제 침대가 있잖아요. 옆에 책이 한 권 있어요. 책 제목이 누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누워 있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집에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나가면 갈 데가 있느냐? 갈 데는 없어요. 어디 가요? 그럼 제 사무실로 갑니다. 제 회사가 있거든요. 그걸 회사를 가가지고 시나리오 좀 적을 거 있으면 적고 책 볼 거 있으면 책 좀 보고 무조건 나갑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계란 2개, 사과 반 쪼가리 먹고 나와가지고는 일절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어요. 누워있으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그것도 일정합니까? 보통 일정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눈 떠지는 대로. 예. 네. 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요. 일어나면 좀 앉아있어요. 누워있지 않고. 아, 바로 나가시는 건 아니에요. 바로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어디 나갑니까? 영화 한 편 보든지 축구 한 편 보고 다시 잡니다. 저 뭐 공무원처럼 매일매일 그래도 눈을 뜨면 어딘가로 출근을 하시고 그럼 요일도 상관없이 주말도 다 나가시는 거죠? 주 7일 근무입니다. 일요일 날도 나갑니다. 뭐 낚시를 가든 어디 놀러 가든 무조건 나갑니다.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이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 우리는 또 이 지혜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신을 항상 맑게 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깨어있는 시간에 확실하게 깨어있고. 예. 아, 근데 그게 진짜 현대인들한테 필요한데 다들 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너무들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인슈타인? 저는 뭐 한 7시간,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자줘야지만이 바이오 리듬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네네. 하나는 한 번도 녹화를 펑크 내신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하세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뭐 정말 갑자기 차가 막혀서 늦는 일도 있고 아니면 아파서 못 나가는 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가장 아팠을 때가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할 때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말을 못할 정도까지 갔어요.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녹화하고 가서 수술했어요.
그 다음 주 녹화는요? 와서 했죠. 퇴원하고 예, 바로 와서. 의사가 안 된다고 하지 아니, 않았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몸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방송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리에 비우면 안 된다고. 한 주 몸이 아파가 좀 쉬겠다며 다른 사람 들어와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해. 그럼 제작진이 갈등을 하기 시작한다니까. 그거 드러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와. 그러니까 항상 자리에 다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20년 전 얘기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의 자격 하기 전에 KBS에서 아빠들의 무슨 토크 프로 같은 거 하나 하셨어요. 있었어요. 예. 거기에 저 한번 부르셔서 그 녹화 중간에 쉬는 시간에 야 빠지면 안 돼. 대타가 정타되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재밌게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뭐 대타가 정타된다. 빠지면 누가 와서 내 자리를 채가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걸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성실함이신 거잖아요. 성실함이 연예인한테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까? 중요한 덕목이죠. 저희 아버님이 미군 부대에 계셨어요. 미군이 뽑은 가장 성실한 한국인의 아버님이 뽑혀가지고 표지 모델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좀 DNA를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성실함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네, 반드시. 후배 연예인들 중에 야 얘는 진짜 성실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성실하다? 최민식? 민식이 정말 성실해요. 영화에 대한 자세라든지. 걔는 같이 술 한잔하게 되면 3시간 앉아있으면 3시간 영화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자기 그 직업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아주 성실한 친구다. 예능인 중에 누군가요? 예능인들은 다 성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를 뭐로 메꾸느냐가 큰 차이가 나니까 예능인들은 막 거의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아 인생은 다 종이 한 장 차인데 그걸 뭐로 메꾸느냐의 승부. 그로 메꾸느냐의 승부가 나는 거예요. 골프도 종이 한 장 차이인데 타이거우즈가 되느냐 마느냐 그게 종이 한 장인데 그 종이 한 장은 뭐냐 이거지. 그 중에 하나가 성실이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오늘 저 이거 딱 7시 약속인데 정확하게 오셨어요. 딱 정확하게 좀 더 일찍 왔는데 사실 지하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오잖아요. 저희 대학 다닐 때 연극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이해랑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저한테 하시기를 우리나라 연극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난 뭐 희곡이 안 좋아서 그런가? 배우들이 연기를 못해서 그런가? 왜 연극이 발전을 못하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배우들이 늦게 온대요. 칼같이 약속을 지켜야 된대. 그때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이쪽 계통이 있게 되면 진짜 약속 하나만큼 칼같이 지켜야겠다. 이런 맹세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죠. 그럼 뭐 감기 몸살 같은 것도 안 걸리시나요? 주사 맞고 해야죠. 주사 맞고 바로 다시 오나요? 주사 맞고 오죠. 여기도 하나 좀 뭘 또 지금 보여주시려고? 아니, 주사 맞고 왔다는 걸. 오늘도요? 아니 어제 맞았어요. 어제? 예. 지금 감기 몸살 걸리셨군요. 아니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죠? 아 의심 안 해요. 아니 눈동자가 약간 뭐 좀 의심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주 뭐 결정적으로 막 그런 건 없었어요.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김용만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축구를 해요. 그 연예인 축구 하다가 발 부러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 쉬었잖아요. 그럼 뭐하러 축구를 해? 아니 축구하게 되면 다치잖아요. 다치면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걸 안 했어요. 왜 요새 어떤 트렌드를 보면 뭐하라고 이렇게 죽을 똥살똥 열심히 사냐 뭐 설렁설렁 좀 편하게 뭐 쉬엄쉬엄 일하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잘 안 되는 애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잘 된 사람 못 봤어요. 쉬엄쉬엄 해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열심히 해도 될똥말똥인데 자기가 정말 재능이 있고 운이 좋으면 쉬엄쉬엄 해도 안 되나요? 안 되죠. 아니 손흥민 선수가 설렁설렁해요? 지금도 공을 차잖아요. 열심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추세겠죠. 아무래도 너무 자기 일하는 거에 미쳐서 일하지 말고 어느 정도 자기를 갖다가 좀 쉬게 해주면서 하자. 힐링 뭐 이런 거. 이게 충전을 자꾸만 배터리 완전히 방전시키지 말고 한 칸 남았을 때 또 2개 방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냥 그 정도인 거지 뭐 힐링을 위해서 설렁설렁 일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어본 적도 없고 쉴 줄은 모른다고 쉴줄 말씀하시는데 모른다니까요. 힐링 캠프를 하셨네요 또. 그 MC는 힐링이 없는 힐링 캠프인가요? 아유, 그거 녹화 막 킬링이야, 킬링. 와, 그냥 엄청 고생했네, 그거. 야외에서 하니까 집중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걸 막 몰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 힘들었어요. 한이지만 잘 됐어요. 여기 또 성실해야지 또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성실하시는 분들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십니까? 열심히 운동하죠. 헬스하고 다음 달 정도 돼가지고 수영을 다시 한번 해볼까. 수영을 배운 이유는요. 도시업을 할 때 혹시라도 물에 빠지면 살아나오려고 수영을 따로 배웠어요. 아니 그동안 그렇게 오래 낚시를 하셨는데도 수영은 그렇게 바닷가에 많이 안 갔어요. 제가 바다 위에 7년 있었어요. 땅끝 마을만 3번 갔어요. 코스타리카, 알래스카 전 세계를 돌았어요. 정말 촬영 아니면 안 가볼 곳을 가셨네요. 저는 해외여행을요 100번 해외에 나가면 거의 95번은 촬영이에요.
그 만약에 명절이 와서 사모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어디 해외여행 갈까?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촬영이 없으면 안 가요. 촬영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비행기만 제가 몇 번 탔겠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 합치니까 1200번? 1200번이면 대한민국 외교관도 1200번 안 쳤을 것 같은데요? 1200번에다가 다른 나라 비행기까지 합치면 한 1400번. 안 가본 대륙이 남극밖에 없어요. 근데 선배님께서 여러 명언들을 남기셨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보고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왜냐면 선배님이야말로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한 거. 나대지 말라고 하신 게 있더라고요. 김대희라고 있잖아요. 그 친구가 녹화가 끝났는데 내가 그랬을 것이고, 야, 너 오늘 방송 잘하더라. 저 한마디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막 잘하는 거라고. 나대지 마라 이거야. 이게 나대는데 웃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나대는데 안 웃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대는 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피해만 준다니까. 그래서 이 나대면 안 된다는 뜻도 있는 거죠. 그리고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연예인이고 연예인이 공인이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이 바뀌는데 그 합류하는 거지. 내가 세상을 바꾼다 이거는 힘들어요. 그런 거 나대는 거라니까. 나대면 어떻게 되나요? 잘못되면 완전히 가는 거지. SNS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줄 몰라요. 하면 잘못될까봐. 부모님이 잘못 그게 해가지고 도시여부에 나오던 친구가 방송을 출연 정지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하나 올렸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잘못 올렸어. 왜 올렸는지도 모르겠는데 검은 화면에 올라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검은 화면만.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뜻이냐 이거지. 그거 내가 술 취해가지고 잘못 건드린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내가 그런 걸 다 할 줄 알았으면 이거 달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나대지 마라의 뜻은 어쨌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넘어서는 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걸 하지 말아라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경규라는 연예인이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좀 정이 없고 후배들을 많이 안 챙기고 녹화 딱 끝나고 나면 그럼 뭐 대면대면하게 사는 그런 이미지도 있으시거든요. 이걸 바꿔볼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는지?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토크쇼를 한다든지 게임 프로를 진행할 때는 먼저 오신 분들하고 아주 친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친해가지고 방송이 아주 사적인 방송으로 굴려갈 확률도 있는 거예요. 시청자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기실이나 이런 데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거기서 너무 농담을 세게 했어. 그럼 들어가가지고 더 세게 해야 돼. 그럼 안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수인 대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저 사람 참 너무 냉혈하다. 방송만 이용해 먹는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사실은 좀 바꾸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니 다 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분야에다 스파이들은 다 꼽아놓죠. 언제든지 전환을 할 수 있게. 전화하고 그쪽 시장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책에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매사 긴장을 놓지 않는다. 그리고 말을 줄이고 고독을 연습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경규가 말을 줄인다니요. 어려운 얘기인데요. 노후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잖아요. 물론 건강도 해야겠지만 혼자 있을 줄 알아야 돼.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혼자 있는 거를 즐기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사교성이 있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혼자 있게 되면 분리불안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혼자 있는 습관을 많이 키워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혼자 있을 때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그렇죠.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취미가 없는 분들은 취미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혼자 계실 때 뭐 하십니까? 낚시요. 낚시 안 하실 때는? 낚시요. 골프는 4시간밖에 못해요. 낚시는 장박을 합니다. 4일, 5일, 어떨 때 한 달도 해요. 뭐가 그렇게 재밌나요, 낚시가? 사실 제가 몇 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잘 안 되죠. 그게 사냥에 대한 욕구, 그 DNA가 몸에서 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린 때리잡아야겠다는 게 강해요. 인간의 어떤 그 바닥에 깔려있는 악마 같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은 낚시를 해서 풀어주는 게 좋아요. 낚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굉장히 여러 번 했거든요. 나는 재미를 못 느꼈는데 도대체 재미가 뭐냐?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것 중에 처음으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요? 저한테도.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 직업이 일이 꾸준히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참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질적으로 방송 일이 끊긴 적은 없지 않으신가요? 방송이 끊어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든지 하나는 붙잡고 있었어요. 그 비결은 뭔가요? 비결이라기보다도요. 사실은 매년 항상 위기였어요.
제가 볼 때 위기는 한 번도 아니 없었던 것 그렇지 않아요.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MBC에서 제가 KBS로 넘어갈 때 일요일 밤 담당 PD한테 얘기를 했어요. KBS로 간다. 붙잡아라 이거지 내가. 네. KBS로 간다. 그러니까 형 가세요. 에?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래. 그래서 난 진짜 간다? 진짜 간다고도 안 잡혔다라고. 내가 했던 일요일 밤을 한 십몇 년을 했는데 그걸 손을 놔야 되잖아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 상실감이 좀 크셨군요. 그죠. 왜냐면 KBS 넘어와가지고 잘 될지 안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 위기잖아요. 남자 자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남자 자기 잘 되면서 남자 자기도 끝났잖아요. 또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뭔가 특징적인 프로그램이 하나씩 끝날 때마다 그 순간 자체를 위기로 보시는군요. 위기로 보는 거죠. 와 이거 어떡하지? 끝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 제일 위기예요. 지금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 뭐 내세울 만한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요. 아, 근데 워낙 세월이 오래돼서 그런지 지금도 뭔가 한 5개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은 몇 개 하는데 이거다 하는 게 없어요. 아, 예전에 남자의 자격이나 일요일 그렇죠, 일요일 밤 같은. 그렇죠. 이게 사실은 방송국의 흐름이 잘 안 돼. 공중파나 이 종편이나 여러 가지 채널들 요즘 많이 안 봐요. 프로그램이 수천 개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유튜브에도 도전을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도 어려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4, 5년을 주기로 해서 40년 동안 열 몇 번의 위기가 왔었어요. 한 연예인이 살아가면서 하락세다, 인기가 간다, 위기가 왔다 이런 그 기사가 난 게 제가 아마 처음으로 제가 났던 것 같아요. 이경규 위기론. 그러니까 누구죠? 나 유재석이나 이런 친구들 부러워하잖아요. 왜요? 걔 런닝맨이 몇 년을 뛰고 있어요. 그리고 아는 형님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고 있죠. 지금 10년 넘었죠. 예, 저는 한 프로를 10년 이상 한 적이 없어요. 임팩트가 굉장히 셌던 거였군요. 예, 임팩트만 세게 때리고 워낙 세게 때리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렇게 슬럼프가 올 때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프로그램에. 예,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또 이게 나이 먹어서 오는 슬럼프하고 젊었을 때 오는 슬럼프하고 다르더라고. 아, 왜냐면 지금은 이제 손을 좀 놓을 수 있겠구나. 히트치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꾸준히 가자.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래서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골프를 칠 때 골프에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생각을 했죠. 이 골프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그래서 골프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네. 아무도 안 하는 시절에. 그거 성공해서 정말 많이 생겼죠. 그게 제목이 골프의 신이었어요. 네. 낚시도 그랬어요. 낚시 맨날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낚시 프로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좋아하는 건 또 뭐냐.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좋아하시는 쪽에서 답을 예, 찾으시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다음 스텝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이번에 책을 내셔서 이 책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 하실지도 굉장히 궁금한 지점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제가 해외 공연을 다니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 이경규 쇼를 가지고 미국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2,000석인데 이걸 매진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이거 해외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공연을 하는 거죠. 하고 그날 공연장에 오신 분 집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에 살면서 애완 같은 거를 촬영해 가지고 가져온다. 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기획을 한 적은 있죠. 그래서 이 책을 한 권 내므로써 책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토크로 좀 풀어주고 이걸 가지고 공연도 뭐 이런 생각은 조금 했더랬죠. 아직은 그냥 기획 단계인 거고. 예. 왜냐면 지금 40대, 50대, 60대가 제 시장이에요. 80대, 90대까지. 근데 외국에서 자리 잡은 분들이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관객들이 꽉 차더라고. 그럼요. 그 세대는 이경규를 모를 수가 그렇죠. 없죠. 저랑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좀 공감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배우도 아니고 코미디언이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해외 공연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죠. 명언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보자면요. 이런 명언도 하셨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데 나훈아 선배님이 박수 칠 때 떠났어요. 입장이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나는 한 명이라도 박수 치면 끝까지 있겠다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박수 칠 때 떠난다고 그랬어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꿈꾸지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내년 5월에 간둘 겁니다. 은퇴 선언을 하면 최소 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지금 뭔데 관둬. 그러면 예.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끝까지 해야 돼. 엊그제 누워서 하는 프로그램 나가봤어요. 눕방. 이 좋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그 병원에서 입원해도 그걸 하면서 방송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아, 난 가능하겠구나. 예, 병상일기. 제가 볼 때는 옆병상 아저씨 인터뷰 하실 것 같습니다. 잠깐 일로 와. 몇 마디만 물어볼게요. 이렇게 끌어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고 나가면 사람들이 공감한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죠? 어차피 이제 고령화돼 가지고 실버 사업이 각광을 받지 않겠느냐. 일본 영화 중에 플랜 75라고 있어요. 그게 뭔가면 75세에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고 돈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을 붙여줘 가지고 매 저녁에 전화를 해주면서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75세에 죽어야 돼. 야, 그런 영화가 나온다니까요. 한국 사회는. 근데 아이들 부족한 것보다 제가 볼 때는 고령화 쪽이 더 심각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부양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또래가 지금 고령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1세대 60 위로 해서가 아마 오래 살 거예요. 그 영화에 대한 미련은 아직도 있으신 거죠? 그 미련이 아니죠. 미련은 안 되는 걸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걸 미련이라고 그러고요. 계속 하실 겁니까? 준비를 했었어요. 영화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시나리오 개발을 스톱했다가 코로나가 다시 풀리면서 지금까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고 올 초에 시나리오가 탈고가 되면 본격적으로 배급사 혹은 투자사 그다음에 지인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문화사업에 투자해라. 무슨 영화를 만드는 게 목적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상업적으로 거대한 성공을 거두는 영화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진짜 사회에 아까 플랜 75처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가 목적입니까? 어떤 꿈이 있으신 건가요?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싶은 어차피 흥행을 하려면은 어려워요. 오히려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화 끝내고 다음 영화는 감독을 한번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영화 시나리오를 개발을 해서 한번 해볼까. 왜냐하면 그 미국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라고 계신데 지금 90몇 살이에요. 아직도 작품 활동합니다. 와와와 이것 때부터 지금까지도 영화 감독을 하고 배우를 하는 걸 보면 야. 예술관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나이에 영화를 하고 작품 보면 나이를 먹으니까 카메라가 들이대면 그림이야. 대사도 많이 안 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표정에서 다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영화에 들어가는 돈을 다 찾아야죠. 정말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유쾌하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놓으면 뭐 하시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걸 놓으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박수를 한 명이라도 치는 동안 남아있는다. 그러니 조회수 10명이 봐도 끝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10명이나 봤네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 연예계에도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뭐 개그맨, 가수, 아나운서 되고 싶어서 들어오는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업계는 그래요. 뭐가 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안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손흥민을 꿈꿀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기가 분야에 1인자가 안 되더라도 그걸 하고 있다는 자체를 좀 만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축구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사이한테도 절대로 국가대표라든지 신경 쓰지 말고 클럽 축구 구단에 우승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죠. 그리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그 어려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너의 즐거움을 찾아라. 그렇죠. 결과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죽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 재미를 느끼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직장 상사가 막 뭐라고 해도 요것도 삶의 하나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다 즐기면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결과를 그렇게 중시 여기는 것보다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아, 어렵죠. 근데 결국은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 잘 됩니까? 잘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살아보니까 제 나름대로 살아온 과정들이 뭐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저는 형님하고 방송을 할 때마다 혼났던 것 같아요. 근데 혼났던 말씀들이 제가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 기억이 날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사실 우리 연예인들이 좀 개인적인 것도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뭐하러 조언을 합니까? 저 사람이 괜히 나 미워할 수도 있고 한데 대부분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없지만 그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화성인 바이러스 할 때 김구라 나 김성주였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주가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밥을 먹었더니 내가 농담삼아 얘기를 했어요. 야 성주야, 구라하고 나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웃기는 대기라면 네가 꼴찌야. 네가 왜 웃기려고 하니? 넌 그냥 웃어라. 부담을 갖지 말고 넌 잘 웃어주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너무 웃기려고 달라들지 마. 걔가 그 다음부터 잘하더라고. 내려놓으니까. 잘하고 있잖아요. 후배들한테는 가끔씩 제가 한 20년 됐나? 후배를 이렇게 보니까 별로 재능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 이민 가라고 그랬어요. 이민 갔어요. 정말로요? 네.
그 과정을 즐기면 안 돼. 세월이 날아가잖아요. 아니, 너무 말씀 다르신 거 아닙니까? 방금 5분 전에는 과정을 즐기라고 하셨는데. 이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 얘기했다가 조금 전에 이 얘기 뒤집어야 돼. 그게 매력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즐긴다고 해서 하면 안 돼. 그게 힘들어요. 과정을 즐기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아닌 것 같을 때는 과감하게 접을 수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예능의 대부 이경규 씨와 함께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대화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